안녕하십니까. 더 비즈니스의 편집인을 맡고 있는 임혁입니다. 오늘부터 매주 한 차례에 걸쳐서 그 주의 중요한 경제 이슈들을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최근 세계 경제에 큰 먹구름을 들이고 있는 중국 경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연초부터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금융시장이 중국발 쇼크에 크게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중국의 상하이 증시를 보면 새해 첫 거래일부터 폭락하면서 4일과 7일 지난주에 두 차례에 걸쳐서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이 됐습니다. 서킷 브레이커라고 하는 것은 하루 중에 증시가 급변동할 때 이 투자자들의 심리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거래를 중단시키는 제도인데, 중국 정부가 이 제도를 도입한 후에 이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중국 당국은 두 번째 서킷 브레이커를 발동한 이후에는 시장을 좀 안정시키기 위해서 지난 주말에 시장 안정화 조치를 내놨습니다. 하지만 오늘 다들 지켜보셨겠지만 이번 주도 거래 첫날 2% 이상 크게 빠지는 약세장으로 출발해서 시장의 불안감이 좀 가시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 증시가 이처럼 연일 약세를 보이는 가장 큰 근본적인 요인은 역시 뭐니 해도 중국의 실물 경기가 둔화될 조짐이 점차 뚜렷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다가 이 중국 증시에 투자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서둘러서 중국 증시에서 발을 빼게 하는 또 하나의 큰 요인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위안화 가치가 추가로 하락할지도 모르겠다,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이런 분석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중국 당국이 실적이 악화되고 있는 중국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위안화 가치를 지금보다 더 떨어뜨리려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시장의 지배적인 관측인 것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중국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들로서는 기업 실적이 나빠져서 주가 하락으로 인한 투자 손실을 입는 데다가 주식을 팔고 나갈 때 환차선까지 겹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이 오기 전에, 즉 위안화의 인위적인 가치 하락이 현실화되기 전에 미리 주식을 팔고 나가자라는 심리가 확산이 돼서 중국 증시에서 일종의 투매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이 위안화 환율의 움직임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시간의 축을 좀 더 길게 잡고 살펴볼까 합니다. 여기 그래프가 하나 있습니다. 중국 위안화와 일본 엔화의 실질 실효 환율 지수 추이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이 실질 실효 환율이라고 하는 것은 각 나라의 물가 수준을 감안해서 한 나라의 화폐가 상대국 화폐에 비해서 어느 정도의 구매력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환율입니다. 이 실질 실효 환율 지수가 100 미만이면, 즉 100을 밑돌면은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는 뜻이고, 100을 넘으면 고평가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여드리는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20년 전, 즉 1995년 6월을 이제 기준점으로 삼아서 위안화와 엔화의 실질 실효 환율 지수 추이를 살펴보면 위안화는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고평가되어 왔고 엔화는 저평가되어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된 건가를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시간을 되돌려서 1980년대 초로 돌아가 보면 당시 이제 막 시장 경제 체제로의 전환을 시작한 중국이 자국 기업들이 수출 경쟁력을 위해서 위안화 절하에 시동을 겁니다. 그 결과 1984년에 달러당 2.8위안이었던 환율이 이제 몇 차례 계단식으로 절하를 거쳐서 10년 뒤인 1994년에는 달러당 8.8위안까지 상승을 합니다. 이 통화 가치로 치면은 10년 새 무려 300%나 이 위안화가 평가 절하된 것입니다. 기업으로 치면은 그만큼 가격 경쟁력이 중국 기업들로서는 확보가 된 것이겠죠.
그러다가 그 1997년에 기억에도 생생한 그 동아시아 외환위기, 한국도 역시 외환위기를 맞았습니다. 이때 극적인 반전이 생깁니다. 중국 당국이 자국 통화도 같이 그 외환위기에 휩쓸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 달러당 8.28위안에 묶어두는 달러 패그제를 선택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 달러를 거의 사실상 고정 환율제로 운영을 하다가 그 뒤에 이제 위안화가 너무 인위적으로 저평가된 거 아니냐는 논란이 일자 중국 당국은 잠시 관리 변동 환율제로 돌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2008년에 그 미국의 서프라임 위기에서 비롯된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치자 다시 달러당 6.8위안으로 사실상 그 환율을 고정시키는 패그제로 복귀를 했습니다. 이렇게 그 환율이 운영되어 오다가 2013년을 전후해서 그 세계 경제에 또다시 큰 변화 요인이 발생했습니다. 미국의 달러화가 미국에서 일어난 그 셰일가스 붐과 미국 경기 회복에 힘입어서 엔화나 유로화에 비해서 강세 통화로 전환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그 달러화에 연동돼 있던 위안화도 그 엔화나 위안화에 비해서 절상되기 시작을 했고 중국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이 급속하게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이 되자 중국은 작년 8월에 그 마침내 패그제를 풀었고 이제 위안화 절하 쪽으로 방향을 다시 잡기 시작했다는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미 중국 경기는 그 둔화 국면에 접어들었고 이 단순히 환율을 이렇게 뒤늦게 좀 그 절하하는 걸로는 단기간에 효과를 내기는 그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여기에다 외국인 투자자들로서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위안화가 지금보다 더 떨어질 경우에 환차손을 입을 수 있다 해서 중국 증시에서 떠나기 시작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 것이 이 자금의 시장 상황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그러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가? 앞으로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 주요국들 사이에 본격적인 통화전쟁이 점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한국 역시도 이제 그 새로운 경제팀이 짜여졌는데요. 앞으로 그 외환 정책과 그 산업 정책에 있어서 이 통화 가치 안정이라는 요소를 굉장히 크고 중요한 요소로 고려해야 할 상황이 왔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